자, 시작하겠습니다. 1강 역사의 구분 방법과 선사시대의 생활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역사의 입문 과정에서 보면요.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의 구분 방법. 자, 이 역사의 구분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역사의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역사의 의미. 자,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는 본인의, 그러니까 기록하는 역사가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있는 사실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해요. 사실로서의 역사. 이것은 역사가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정말 있는 팩트 그대로 쓰는 방법이에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 그대로 기록. 예를 들자면 신라 6세기 때 전성기 왕이 누구죠? 진흥왕이에요. 그 진흥왕이 무슨 절을 하나 지었어요? 황룡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역사를 서술하자면 신라 6세기 진흥왕은 황룡사를 중건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에 그 어떠한 역사가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신라 6세기 때 진흥왕이 황룡사 절을 지었다. 여기에 내 생각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진흥왕이 황룡사 절을 지었다. 그래서 팩트 그대로고, 그런데 이 사실로서의 역사 말고 기록가에 의해서, 역사가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한 번 더 재해석된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해석되어서 기록된 역사다 이거죠. 재해석되어서 기록된 거. 그러면 위에 있는 지금 보기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역사가에 의해서 재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바뀌냐면 신라 6세기 진흥왕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룡사를 중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역사가의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진흥왕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황룡사 절을 지었는지 아니면 막말로 돈이 남아 돌아서 황룡사를 지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력을 과시했을 거라는 생각은 이 역사를 쓰는 역사가에 의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중에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록이고 본인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역사는 뭐가 되겠어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객관적인 역사를 평가하는 서술 방식이고요.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인 역사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역사의 의미에 따라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록의 유무입니다. 기록의 유무. 자, 기록이 있는지 기록이 없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기록이라는 건, 여기에서 기록이라는 건 벽화가 기록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뭐냐? 문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문자만. 그래서 문자가 사용되었던 시기,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문자가 사용되었던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다. 역사시대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회 모습을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그리고 벽화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선사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고, 역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유물과 그리고 유적과 벽화도 역시 들어가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문자가 되겠죠. 문자에 따라서 역사시대는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럼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 역사시대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도구에 따라서 도구로서의 구분을 한번 보면요. 도구에 따라서 인류가 지구상에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이제 출현을 합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출현을 하죠. 아프리카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우리 인류의 이제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인데, 이제 그분이 언제부터 등장을 하냐면 약 700만 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700만 년 전에 나왔던 그 인류의 조상이 제일 처음 나와서 사용했던 도구는 돌이죠, 돌. 그래서 석기시대예요. 근데 석기시대를 너무 역사가 긴지라 구분을 하죠. 구석기, 신석기. 그래서 도구로서의 구분은 구석기, 그 다음 신석기, 그 다음 뭐예요? 청동기, 그리고 철기.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그때부터 초기 철기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도구로서의 구분했던 이 구분 중에서 선사시대는 어디까지가 해당이 될까요? 선사시대. 선사시대. 신석기, 청동기.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문자가 처음으로 기록이 됐던 게 언제냐면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죠? 그 팔조법은 벽화로 그릴 수가 없어요. 도둑질한 사람은 그 사람의 노비가 되거나 벌금을 낸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겠어요? 못 그려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팔조법, 예를 들자면 고조선 시대부터 문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조선은 언제 등장하던 나라예요? 청동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국가 탄생 이전을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국가 탄생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도구로서의 구분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연대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연대 표기 방식. 역사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냐면 BC, AD, 그리고 몇 세기. 그거 제일 많이 보시죠, 그죠?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신라 6세기 진흥왕 6세기가 나왔어요. 6세기 하면 몇 년도를 6세기라고 할까요? 몇 년? 원래 정답은 500년부터 599 또는 501부터 600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부분 이제 학생들에게 6세기는 몇 년도일까요? 하면 600 몇 년이라고 우선 생각을 딱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600 몇 년이 아니라는 거. 6세기는 500 몇 년이에요. 500 몇 년. 그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연대 표기 방식은 서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기가 예수 탄생을 1이라고 봅니다. 예수 탄생을. 예수 탄생. 이 예수 탄생을 우리가 기원이라고 해요. 기원. 그래서 예수 탄생 이전을 BC, 기원전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Christ가 신이라는 뜻인데 신이 탄생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BC, Before Christ. 그래서 기원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 탄생 이후를 AD라고 하죠. 그럼 A는 무슨 뜻이겠어요? 뭐의 약자겠어요? A. 100명 중에서 100명이 다 대답을 해요. 애프터라고. 애프터가 아니라 AD 자체가 아노 도민이라 그래서 그냥 기원 후라는 뜻이에요. 이런 영어 스펠링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기원 후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기로서 구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탄생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탄생한 날 크리스마스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AD 2019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세기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기는 100년을 1세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100년을 한 단위로 묶어서 1세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0년을 한 단위로 묶어서. 자, 그런데 이 지금 100년을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01부터 200까지를 2세기, 201부터 300까지를 3세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대로 하면 6세기는 501부터 600까지가 6세기가 되겠죠.